밑단에 있는 종목들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회사들 실적이 나쁘냐? 전혀 아닙니다. 공부해봐야 될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이랑 키워드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주의 최근 주가 흐름 어떤 상황인가요? 와, 반도체 지금 100% 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성엔진에는 어제 기준으로 706%네. 오늘도 오르고 있던데.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전혀 얘기하시는 분도 없고 너무 소외된 뭐 DB하이텍 같은 종목도 110%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에서 소부장 쪽에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계속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PSK 드라이 스트립 장비를 만드는 PSK가 285% 올랐고요. 가장 시가총액이 크죠. 한미반도체가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대장인데요. 이게 101% 올랐어요. 101%. 하이닉스가 210%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133% 올랐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100% 올랐죠. 삼성전기 569%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탄탄한 회사인데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유진테크 108% 올랐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소외됐죠. 요 밑단에 있는 회사들 보셔야 돼요.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테크인, 파크시스템즈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진짜 공부 열심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37%다. 저는 이거보다 중요한 건요, 얼마나 최고점에서 빠졌냐는데요. 최고점에서 20%밖에 안 빠졌어요.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주가가 빠지면 빠질 때마다 계속 밑에서 받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심지어 주성엔지니어링까지. 주성엔지니어링은요, 2차 전지랑 바이오 주춤하는 사이에요. 코스닥 시총 5등까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보시면 뭐 리노공업, 머니가이패스, 뭐 이오테크닉스, HPSP도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자마자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예, 너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60% 상승했습니다. PSK 지금 고점에서 7%밖에 안 빠졌고요. 삼성전자 20%밖에 안 빠졌고, 하이닉스 15%밖에 안 빠졌어요. 삼성전기 다시 회복돼가지고 오늘 기준으로 17%입니다. 이거 고점 대비 거의 30% 넘게 빠졌는데 다 절반 이상 회복이 됐어요. 최근에 주춤한 게 이제 이수페타시스거든요.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1%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100% 오른 종목들 말고 소외된 종목들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밑단에 있는 종목들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하나비전, 뭐 TCK,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테크인, 파크시스템즈 이런 회사들 실적이 나쁘냐, 실적이 깨지느냐, 아니면 100% 오른 DB하이텍이나 또 뭐죠? 한미반도체보다 펀더멘탈이 약하냐,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공부해봐야 될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스스로 AI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젠슨하고 왔다 갔고, 대만에서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 컴퓨텍스, 이게 컴퓨텍스가요 아시아판 CES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토큰의 폭발, AI를 행동이 시작하면 정보를 주고받는 토큰이 기하급수적으로 토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토큰을 클라우드 서버만으로는 감당 못한다. 클라우드 서버만으로는 엄청난 전력 비용을 감당 못한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버만으로 감당 못하는 거를 결국은 GPU 플러스 CPU, 예전에는 GPU 뭐 10개에 CPU 1개 썼다면 지금 그 비율이 1대1까지 맞춰주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CPU를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력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벨 테크놀로지의 CEO가 지금의 병목은 커넥티비티, 연결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칩이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의 이동 통로가 문제가 생기거나 데이터의 이동 통로가 막히면 다 끝나는 거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마벨이 데이터의 연결 통로의 병목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럼 그 연결 통로의 병목을 뭐가 해결할 수 있냐 해서 그게 CPU, 광학기술. 그래서 CPU가 해결책이다. 그래서 CPU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CPU 관련주들이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루멘텀, 코이어런트, 우리나라의 RF 머티리얼즈, 성호전자 왜 떴죠? 성호전자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CPU 때문에 뜬 것도 있지만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 최초로 나온 코스닥 액티브 ETF의 1등으로 담고 있는 종목이 성호전자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CPU가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연결성에 병목이 생기면 CPU가 해결 방안이니까. 두 번째, 엔비디아가 단순히 칩하는 회사가 아니라 AI 네트워크 인프라 회사로 바뀌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우리 전력, 냉각, 서버, 렉 설계, AI 토탈 솔루션 제공할 거야. 우리는 AI 토탈 인프라 업체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신제품 우리나라에 와서도 개인 소비자 타겟, 개인 노트북, 개인 PC용 RTX 스파크라는 모델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노트북이랑 개인 PC 시장에 엔비디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텔 역시도 엔비디아랑 경쟁하기보다는 인텔 역시도 AI 인프라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은 CPU의 절대 강자죠. 우리 인텔 프로세서 많이 쓰죠. 최근에 대만의 아수스 좋다고 해서 PC에 아수스 이제 전자상가 가면 막 깔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인텔이 강자죠. 아수스가 엄청 많이 따라오긴 했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난다고 하는데 여전히 고객들의 신뢰도, 글로벌 고객들의 신뢰도는 인텔의 CPU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텔이 최근에 제온 6 플러스 프로세서라고 서버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신규 CPU가 나왔죠. 근데 지금 요새는 CPU 인텔 거랑 엔비디아 GPU랑 이런 합산하는 생태계가 확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화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뜰 거, 엣지 디바이스, 기기 내에서 서버는 가동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서버 상황에 맞춰서 엣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나눠서 처리하는 거죠. 병렬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식으로 바뀌고 있다.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CPU에 들어가는 소캠2라는 메모리 부품을 적게 쓰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수요 감소가 아니라 더 많은 엔비디아의 제품을 팔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일환이다. AI를 돌리기 위해서 고성능 메모리가 글로벌로 공급 부족의 상태가 나오니까 그 부족한 메모리를 여기저기 효율적으로 더 쪼개서 더 많은 시스템으로 팔기 위한 거지, 일종의 메모리가 안 팔려서 소캠2의 부품이 절반 줄어든다는 게 아니고요. 메모리의 배치 방식이 변경돼서 소캠2를 다른 방식으로 팔겠다는 겁니다.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거를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가 3년 단위, 5년 단위 계속 말하는 LTA 계약이라고 하죠. 그 LTA 계약 때문에 너무 실적이 안정적으로 잡힐 거다라고 하는데 거기 전 두 가지 조건이 상당히 의미가 최근에 있어 보이는 두 가지 조건. 하나가 예전에는 고객사가 물량 많이 줄 거라고 예상해가지고 공장 잔뜩 증설해 놓으니까 그냥 우리 계약 철회할게. 그 계약 철회하는 거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무는 게 LTA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돈을 주는 거. 야, 우리 물량 이만큼 확보해야 되니까 선수금 줄게. 그 선수금의 금액 사이즈가 커졌다는 겁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돈도 미리 줘요. 공장 돌리라고.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계약 취소하면 우리가 페널티 묻게. 그것도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조건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상황이 빠그라져도.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미친듯이 증설을 합니다. 증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증설하는 거 말고 해외에 또 증설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작년에 하이닉스가 HBM 계약을 잘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HBM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8% 정도? 7% 정도 작년에 좀 싸게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 바뀌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HBM4를요 내년에 못해도 40% 이상 올려서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최근에 조금 더 올라갔어요. HBM이 올해는 워낙 일반 D램과 낸드 가격이 HBM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지고 일반 D램과 낸드가 메모리 가격을 올렸다면 내년은 완전 상황이 바뀔 거다. 무슨 말이냐? HBM 관련돼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내년에 계약을 한다. 50% 넘게 올라간 가격으로 계약한다는 얘기가 앞으로 나올 거다. 그러면 못해도 삼성전자도 내년에 HBM4 하이닉스급에 가깝게 40%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할 거다. 그러면 내년에는 HBM 가격 폭등 현상이 나올 거고 여전히 일반 D램과 낸드가 올해는 좋지만 내년에 만약에 상반기에 일반 D램과 낸드 가격이 빠지는 거를 HBM이 메꿀 거다. 그래서 HBM이 내년에 메모리 가격을 하드캐리하는 현상이 나올 거다. 에이전트 AI 사용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복 루프라고 하잖아요. 즉 맨 처음에 스스로 계획을 정립을 해요. AI가. 그래서 웹 검색, 외부 도구를 통해서 정보를 호출해요. 그래서 그 정보를 평가해요. 그리고 그 평가한 정보를 다시 재실행해요. 이렇게 무한 반복 루프가 나오면서 연산이 수행돼요. 무한 반복 루프. 반복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AI 성능이 향상돼요. 그래서 챗GPT 나올 때 챗GPT 구려, 제미나이가 더 좋네. 제미나이 구리다고 하니까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엄청나게 좋아졌죠? 근데 클로드의 엔트로픽이 너무 잘 나가니까 챗GPT가 야, 우리 클로드보다 조금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모델 낼 거야 해서 3.5인가요? 나와서 최근에 다시 챗GPT에 대한 반응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AI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되니까 이 얼마나 많은 연산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들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연산 인프라의 핵심 중에 핵심이 HBM이니까. 메모리 반도체니까. 메모리 반도체나 D램이나 HBM이 AI 에이전트 시대, AI 추론의 시대가 오면 폭발적으로 더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GPU 너무 비싸니까, HBM 칩 너무 비싸니까 GPU의 일부를 메모리로 대체하려고 했어요. 기존 PC는 메모리가 딸려서 속도가 느렸는데 엔비디아의 새로운 신규 개인용 PC, 개인용 노트북 RTX 스파크 이 신규 칩을 통해서요, CPU랑 GPU의 메모리를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NVL 링크, 엔비디아 링크로 연결해요. 그래서 병목 현상, 데이터의 병목 현상을 없애고 있어요. GPU만 무작정 늘리면 비용이 말도 못하게 증가하니까 일반, 이거 딱 예를 들어서 야 GPU 5만 장이 뭐 그렇게 대단해? 현대차니까 GPU 5만 장을 받은 겁니다. 제조업체 중에 GPU 5만 장, 자동차잖아요. 반도체 업체가 아니잖아요. 네이버 5만 장 받았죠? 이렇게 5만 장 받은 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엄청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GPU를 무작정 못 늘려요. 엄청난 비용 부담 때문에. 그래서 연산을 쪼개서 아까 말씀드렸던 GPU의 부족을 일반 GPU보다 훨씬 싼 일반 메모리 반도체로 메꾸는 겁니다. 이 모든 공통 과정, 연산을 쪼개고 하드웨어로 보완하는 과정에 필요한 게 바로 메모리 용량 확대입니다. 중국이 약간 그런 전략을 쓰더라고요. 중국은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엄청나게 대열화 해가지고 GPU 부족한 거를 메모리로 다 때우려고 하는 거죠. 엄청난 메모리로.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전력의 병목이 생겼지만 냉각의 병목이 생겼어요. 버티브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오른 회사거든요. 버티브 홀딩스. 액침 냉각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냉각의 병목이 생겼으니까, 냉각의 병목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냉각이 너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이 병목이란 키워드를 구독자분들이 좀 키워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AI 서버의 서버렉의 밀도가 올라가니까요, 전력이 너무 빨리 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럼 그 열을 어떻게 식히냐 했는데, 예전에는 공냉식을 썼습니다. 공기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전부 순냉식, 액체 냉각, 액침 냉각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브 홀딩스가 액침 냉각하는 회사가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액침 냉각이요, 전력 효율이 공냉식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가 있었는데 액침 냉각이 비용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전력 효율도 좋은데 비용도 낮아요.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액침 냉각이 기존의 공냉식보다 안정성이 더 올라갔어요. 장점이 훨씬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전력과 관련된 문제, 냉각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의 밸류체인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서버용 인터커넥트 부품, 대표적으로 기판 있죠, 기판. 그리고 패키징. 기판하고 패키징 쪽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AI 네트워크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삼성전기의 고전압 수동 부품,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까지 AI 전체 인프라 네트워크의 핵심 부품으로 쇼티지가 나오면서 MLCC까지, 그리고 기판까지, FCPGA 기판까지 장기 계약, LTA 계약이, 메모리 반도체만 LTA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기판까지도 LTA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라는 큰 틀의 밸류체인 안에서. 이번에 HBM 같은 경우는, HBM은 그 반도체 그 판때기 있잖아요, 웨이퍼. 그거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있고, 공정에 대한 양산 수율이 덜 나오니까 무한정 찍어내도 원하는 물량은 다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딱 정해졌어요. HBM은 300억 기가바이트로 물량이 딱 확정이 됩니다. 더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미세 공정, 일시 나노 공정이 한계도 있고요. TSMC는 엄청나게 수율이 잘 나온다고 해서 85%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엄청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연말에 목표하는 게 제가 60%대 초중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진짜 많이 올라온 겁니다. 원래는 삼성전자 20%도 안 됐다고 합니다. 너무 격차가 많이 났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와 인텔도 있죠. 가동률이 좀 올라오면 양산 수율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TSMC를 다 포함해도 양산 수율이 50%가 안 되니까, 아무리 HBM 칩을 많이 물량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싶어도 양산 수율이라는 건 불량품이 안 나오는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HBM만 생산할 수 없잖아요. 일반 D램과 낸드도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HBM 때문에 일반 D램과 낸드는 자연 감산분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또 그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걸 배분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HBM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일반 D램도 필요하고 낸드도 필요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잖아요, 지금 HBM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반 D램과 낸드까지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일반 메모리 제조사들도요, 이제 일반 메모리까지 쇼티지가 생기니까 가격 결정이 여기 생겨서요, 야 그래, 우리도 모바일하고 PC 말고 서버 쪽으로 갈게. 서버 쪽으로 막 전환하고 있어요. 고가의 서버 시장으로.
물량이 이동해요. 왜? 서버에서 모든 GPU를 다 감당 안 되니까 아까 GPU 플러스 일반 메모리로 가자. 섞자. 그래서 메모리가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저장 장치가 아니고요. 고객의 맞춤형 AI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컴퓨텍스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 때 최태원 회장님이 가가지고 SK그룹 회장이 가서 메모리 병목이 2027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병목이 있을 거라고 그 메모리 반도체 병목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상당히 지금 반도체 거의 원탑 투탑 하는 SK 하이닉스 최대 경영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신뢰감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하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 빠질 때 계속 받치는 세력들이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아까 전공정만 집중됐던 반도체 장비 쪽에서 후공정이 급부상하면서 두산 테스나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AI 칩을 하나로 묶는 후공정 쪽의 최첨단 패키징 쪽이 굉장히 부각받고 있어요. 왜냐? HBM 그 다이의 면적도 베이스 다이의 면적도 증가되고요. 입출력 단자수도 올라가요. 그럼 거기에 대응 가능한 고난도 패키징 기술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죠. 이 패키징 쪽은 암커, ASE 대만 업체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 업체 빼고 몇 안 되는 국내 업체랑 뭐 일본 업체 이 정도가 주목을 받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국내 반도체 이익 성장률 올해 2026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320% 증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막 200% 올라고 삼성전자 130% 올라도 이익이 300% 이상 성장한다고 하니까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여전히 지속되겠구나. 이익이 뒷받침돼주고 있으니까.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삼성전자 아무리 주가 많이 올랐어도 PER 7배, 하이닉스 뭐 5배, 6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데이터 처리 양이 기존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판하고 메모리 반도체, 수동소자 부품까지 모두 쇼티지인 상황인 거고요. 하이닉스가 2030년까지 웨이퍼 생산 캐파를 2배 이상 증설한다고 했습니다. 이 K가 1000단이거든. 그러니까 월에 50만 장까지. 근데 공장 증설 로드맵은 일단 꽉 찼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평택 P4 공장의 투자를 앞당겨서 내년에는 삼성전자도 월에 15만 장까지 캐파를 늘린다고 하고요. 하이닉스는 청주의 M15, 용인 클러스터의 Y1, Y2 여기를 로드맵 가동해서 내년에 총 투자의 2배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마이크론하고 CXMT도 상장, CXMT 상장하죠. CXMT 상장 자금 상장하는 거 관련돼서 이게 뭐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요인이다, 뭐 삼성전자 뭐 그렇게 크게 위협될 것 같진 않고요. 아무튼 마이크론이나 CXMT도 결국은 증설의 사활을 걸고 있다. 증설의 사이클에 돌입했다. 근데 과거의 증설 사이클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럼 증설 사이클이 시작되면 당연히 소부장 업체들,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3주 뒤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올 거지만 그때까지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서 포모도 느끼지 마시고 너무 흥분하지도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절대 남이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시면 오래오래 투자하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고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하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도 느끼시고 그게 결국은 선순환 돼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주식 올라가니까 완전 죽어있던 국내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서 유통업체들, 백화점업체들 막 좋잖아요. 그런 어떤 부의 웰스 이펙트, 자산 효과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건데 그 밑바탕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로봇,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배터리, 바이오, 조선, 방산, 전력기기까지 엔터까지 고르게 성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AI 금융 비서 두셨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시황도 체크해드리고 수급, 외국인 기관 수급, 차트, 펀더멘탈, 산업 분석, 기업 분석 다 해드리고요. 매주 주 1회 또는 2회 영상 올려드리는데 당연히 유튜브에 올려드리지 않는 타 유튜브도 안 나가죠. 제 거 더 집중해야 되니까. 주간 트렌드, 월말 복귀 특강 이게 거기에 핵심 투자 노하우가 다 들어있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고 혼자 투자하기에는 시간, 비용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통해 같이 함께 투자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함께 하시니까 덜 외로우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시장 변동성 큰데 덜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이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하고 더 소통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단톡방도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톡방 통해서 그 구독자분들끼리 끈끈하게 네트워크 쌓아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서로 친목도 다지시고 거기서 또 제가 계속 팁도 드리니까 밸런스 캠퍼스 지금 3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PD님이 고정 댓글 달아주실 건데요. 밸런스 캠퍼스 많은 가입과 관심 부탁드리고 밸런스 캠퍼스 가입하시면 그 투자하신 거에 1000배, 만배, 10만배 효과를 얻어가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6월 넷째 주 마지막 주 27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대전 아니면 대구에서 오프라인으로 구독자분들 만날 거니까 대전, 대구 혹시 계시는 구독자분이 계시면 대전, 대구에서 직접 오프라인 강연에도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에 계시거나 대구에 계신 분들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하신다고 하시면요, 제 그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로 대전 또는 대구 강연에 참석하시겠다고.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참석 관련된 의사를 제가 여기 이메일 주소 댓글 달아달라고 부탁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 강연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갈 거고요, 전라도도 갈 거고, 다양한 지역으로 전국 투어 하는 게 목표니까 전국 투어 강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한 달 또는 한 3주 뒤에 또 다른 섹터 열심히 제가 공부해가지고 또 말씀드릴 거고, 시장에 너무 주가의 변동성에 너무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굳건하게 버티시면 다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